와이파이가 되는 메인보드. 이게 우리가 꽂던 그 와이파이용 USB랑은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USB로 해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을 하는 것과 메인보드에 와이파이용 칩셋을 해서 설치하는 거랑은 속도랑 그런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메인보드랑 그런 칩셋을 따로 살 필요는 없고 통합된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와이파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와이파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메인보드마다는 다르겠지만 바로 7번입니다. 7번이 와이파이라고 써있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꽂아야 되겠죠. 메인보드에 와이파이가 지원돼서 요게 잭이 있으면은 안테나도 같이 지원됩니다. 안테나 없이는 안 돼요. 속도 장난 아니게 안 나옵니다. 안테나를 반드시 꽂아야 되는데 랜카드 인터넷에 대한 개념은 일반 요거 6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랜카드가 아니라 유선, 랜선을 꽂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겠고 랜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쓰고 싶다. 그 USB를 무선 랜카드를 사는데 뭐 어떻게 사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추천하는 거는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이 부분. 달려있지 않으면 이 부분을 따로 사는 게 있어요. 그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7번 와이파이. 안테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그 7번에 두 개의 잭이 있었잖아요. 요 두 개를 꽂아서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유무선 랜에 아까 유선 랜 보여드렸고 블루투스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블루투스 이 무선 랜 꽂는 칩셋을 꽂으면 블루투스까지 다 지원됩니다. 와이파이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는 433 최대. 일반 USB 100메가는 기본인데 사실 꽂으면 10점 몇 메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써보시면 저희 회사에서도 이걸로 다 교체했어요. PC 바꾸는 거는. 최대 속도가 이 정도는 나옵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안 나오지만 상황과 회선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거를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무선 랜 와이파이가 있으면 블루투스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블루투스를 어디다 쓰나. 쉽게 얘기하면 동굴이 알죠? 무선 헤드셋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쓰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안테나 선 두 개만 꽂으면 와이파이, 듀얼 모드에 블루투스가 다 지원돼서 별도의 동굴이를 꽂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블루투스도 너무 많이 물려 있으면은 약간의 좀 오류는 납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쓰는 거를 추천을 하고 일단은 따로 뭐 동굴이를 살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 했던 CPU입니다. 왜 이 CPU를 얘기하냐면 CPU는 어떤 뭐 인텔이든 AMD든 전체적인 성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 엔진에 대한 성능, 총괄하는 그게 바로 CPU라고 보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서 모든 윈도우가 돌아가고 모든 뭐 게임,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CPU에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얘가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왜 하냐? 이건 제 PC인데 완전 옛날 PC거든요. 하지만 성능은 좋습니다. 왼쪽에 GPU라는 게 있죠. 엔비디아 지포스 뭐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온도가 나오고 몇 프로 쓰고 있는지가 나와요. 이 GPU가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물론 CPU에 대한 성능과 GPU의 성능은 전혀 다르지만 GPU가 있으면 CPU에게 어떤 모멘텀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팬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수록 파워에 대한 용량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700, 800 되는 파워 서플라이를 꽂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500W만 꽂아도 충분합니다. 밤새 끊임없이 돌아가거나 이런 건 위험하지만 일반 가정집이나 회사에서 업무할 때나 쓸 때만 필요하다면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를 다르면은 GPU 성능이 높아진다. GPU 성능은 CPU와 같다. 그러니까 CPU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CPU를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게임 하시는 경우 CPU와 GPU 모두에게 높은 성능을 요구하게 돼요. 게임은 GPU는 그래픽 처리 역할을 하고 높은 프레임 레이트, 상세한 그래픽 이게 바로 고성능 GPU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고성능 게임을 할수록 그래픽 카드 비싸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CPU는 하는 역할이 게임에 대한 로직 그리고 AI 인공지능, 물리적인 효과 이런 걸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복잡 다단한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할 때는 반드시 GPU 있어야 됩니다. 즉 외장 그래픽 카드가 호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건 좀 성능이 낮은 그래픽카드 되는데 이번에는 비디오 편집과 렌더링, 미디어 영상, 한마디로 프리미어를 돌리냐, 뭐 다빈치 리졸브를 돌리냐 이런 사항인데 비디오를 편집하죠. 그리고 편집할 때는 뭐 그냥 하는데 렌더링 할 때 제가 보니까 바로 이 GPU를 씁니다. 미디어에서. 그리고 편집도 버벅대지 않으려면 뭐 결국은 이런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성능 좋다고 설명한 게 아니라 최악 기본적인 외장 그래픽이 필요하다면 이 정도 이상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D 모델링과 렌더링 할 때도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냐면 3D 모델링은 이제 그래픽 복잡한 그런 거를 할 때 GPU, CPU는 3D 모델의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거예요. 나는 코딩이라 별 상관이 없다. 하드적인 부분이 아니라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머다. 필요합니다. 어떤 쪽이냐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요. 알고리즘이 뭐냐? 전산과 안 해도 설명 들으면 알아요. 알고리즘은 뭐 예를 들어서 라면 먹자. 이게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 끓이고 뭐 라면 끓이고 뭐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상 차리고 먹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머신러닝은. 그리고 강력한 CPU와 GPU가 필요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윈도우에서 게임 이외에 다른 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창을 띄우고 작업하잖아요. 이제 CPU에 여러 코어도 필요하고 스레드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레드. 12개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인텔은 되게 비싸요. 12개면은. 그렇다고 논리 회로가 12개라는 게 아니에요. 논리 회로, 그러니까 실제 물질적인 6개 코어가 2개씩 처리하니까 1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래픽 카드가 필요가 없는 분들. 일반 메인보드에 다 그래픽 카드 있거든요. 기본적인 온보드 그래픽 카드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요새 4K 다 되고요. 4K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HDMI가 있냐 없냐예요. 4K 이상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일반적인 난 텍스트 작업만 한다. 뭐 이미지 작업만 한다. 게임이 아닌 게임은 절대 안 돼요. 인터넷과 문서 관련 쇼핑 뭐 이런 거 홈페이지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은 그래픽 카드 필요 없어요. 그냥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 카드 쓰면 됩니다.